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요즘 계속 떨어지니까 짐짓 몸을 낮추는 척하던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아주 교묘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악랄한 갑질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매우 싫어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광고를 빼라는 은근한 압박을 하자 화들짝 놀란 은행장들 중 한 사람이 그 광고를 즉각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그 자초지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이재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관에서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오프닝 장면, 덕담 교환, 또 언론에 보여주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은 기자들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강제니, 강요니, 가상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은행상들을 줄 세워서 군기 잡기를 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일절 좀 안 하면서 한껏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민주당 측이 또 대대적으로 또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사달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은행장들하고 이재명 씨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그 비공개 간담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대화 간담회 말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끝날 무렵에 이재명은 한 매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은행권의 광고 집행 상황을 물었다고 합니다. 다소 뜬금없는 그런 얘기였고 참석 은행장들도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좀 놀랐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은행장들 앞에서 말을 했다면 이재명 씨, 민주당, 대통령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관치금융에 앞장서느냐 라면서 펄펄 뛰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재명이 거론한 매체 바로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이 매체는 최근에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이 선거 관련 해킹 작업을 하다가 계엄군에 적발된 뒤에 미국으로 압송돼서 오키나와로 이렇게 갔다 이런 보도를 했죠.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도 고발 참 잘하죠. 주한미군은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 뉴스다라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런 언론이 언론이냐 이렇게 공세를 폈었죠. 그런데 나중에 주한미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입장을 내섰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 보도로 피해를 직접 본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수십 년간 기자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몸소 많이 겪었고 중재위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좌패 계열 소위 시민단체들이 펄펄 뛰었고요. 이례적으로 민주당 제1정당 야당이죠. 이재명 대표 한술 더 뜨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재명 씨 은행장들을 이렇게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뜬금없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광고 집행, 언론에 신문에 광고 집행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했다는 말 기자들이 참석자들로부터 취재한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아는가? 이상한 언론사인데 국민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한다더라.
아예 지급하더라. 자기가 확인해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장들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그냥 한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씨가 슬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그냥 한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은행장들이 이걸 그냥 한 말로 농담으로 받아들였겠어요? 아주 교묘하고 섬뜩한 그런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국민은행장. 은행장이 아주 긴장을 하죠. 국민은행장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다 확인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5대 시중은행장들 표정이 확 굳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대 야당을 이끄는 거의 1급 체제의 황제, 차기 대선 주자, 어쨌든 지금까지 부동의 1위, 그런 이재명이 작심하고 던진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간단히 그냥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더 교묘한 말이죠. 부담을 왕창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 이 취재를 해서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는 이렇게 매체에 썼습니다. 압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뉘앙스가 어땠을지는 모르겠다. 자기가 들어도 이게 그 액면 그대로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쩍 더 좌클릭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중앙일보가 나름 이재명 씨를 감싸느라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그냥 압박도 아니고요, 비수 같은 협박이라고 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간담회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한 의원실이 곧바로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광고 집행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좀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얘기한 뒤에 곧바로 민주당의 한 의원, 저는 이 이름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실은 분명합니다. 자, 이재명이 명령하니까 뭐 무협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존명하고 본격적인 그 협박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우리 다 같이 자료를 보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기자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합의가 지켜질 리가 있겠습니까? 겁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누가 이재명이 실실 웃으면서 하는 협박을 견딜 수 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KB국민은행이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광고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철회한 거죠. 압박이 그대로 먹힌 겁니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광고비 갖고, 이재명은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거대한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그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주고 민주당 또 이재명에게 시달리기가 끔찍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오랜 우군인 금융노조가 해당 매체, 즉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 선동 지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각 성명까지 냈습니다. 아니 무슨 은행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광고비를 주는 걸, 그걸 내란 선동 지원이다. 걸핏하면 좌파들이 내란 선동 선전이라고 하고 고발하고, 거기에 금융노조까지 이렇게 합세를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재명이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꺼내고 국민은행 광고 즉각 빼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실이 자료 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노조가 지원 사격하고, 어떻습니까? 이 죽이 척척 맞아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스카이데일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3일 이재명을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나와야죠, 언론사는. 자, 이재명 말을 듣고 광고 중단 의사를 알려온
시중은행들의 광고를 지면에서 뺀 채로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백지 광고, 과거에 동아일보가 이런 거 했었죠. 지면에 광고란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일종의 무언의 투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60개 보수단체들은 이재명의 압박에 굴복한 이 국민은행에 대한 예적금 인출, 다시 말해 예금 적금 빼겠다, 그런 압박에 그렇게 쉽게 굴복하다니 하면서 이른바 영어로 뱅크런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범국민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그 보도의 진위, 그 보도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재명 씨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허위 보도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중재위 제소라든지 또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른 언론사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이런 방식으로 다소 무도하게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냐 이런 말 또 안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몸을 낮췄다는 시중은행장들과의 관담회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위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지낸 또 버지니아 대학교의 설립자인 토머스 제퍼슨,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분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학교 신방과 학생들, 아니 그 모든 다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위대한 금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죠. 볼테르는 내가 당신의 말에 반대를 한다면 난 반대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는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이게 바로요, 이 두 분의 말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함축한 세계사에 빛나는 두 금언입니다. 이재명 씨, 여기에는 못 미쳐도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언론사 마음에 안 든다고 압박해가지고 광고부터 빼게 하는, 물론 본인은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광고 빼라 그랬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거대 야당, 그야말로 190석이 넘는 그 의석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려오고 있는 이재명 씨의 언론관이 이렇다면, 벌써부터 은행장들을 불러다 압박해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광고비를 끄는 그런 사람이 의회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선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의 영역에 맡길 일인데 참 개탄스럽고 우려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가려내는 건요, 이재명 씨 같은 특정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프로세스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판단은 사법부, 그냥 사법부가 아니라 공명정대한 사법부의 몫인 겁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